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또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방금 전에 보신 대로 이제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2차 합동 감식에 이어서 오늘 오전부터 추가 감식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어제 2차 현장 감식을 해봤더니만 그 최초 발화 지점이 응급실 탕비실 천장 쪽으로 좀 뭐 그렇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열기구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화재는 전부 인적 재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휴먼 에러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좀 겨울이어서 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기로 인한 어떤 그 합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좀 봐야겠죠? 그렇죠. 뭐 전열기라든지 예. 이런 것으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크고 예. 그 역시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괜찮은데 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뭐 오늘은 화재 규모가 왜 커졌는지 또 연기가 왜 이토록 빨리 번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인데 그중 하나로 이제 탕비실 천장 마감재로 스티로폼을 쓴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사실 지난 제천 화재 때도 이 천장 마감재가 스티로폼으로 이제 돼 있어서 불이 예.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독가스가 나온 이유도 이와 같은가요? 예, 이 부분에서 좀 정정해야 될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그 천정 마감재로 스티로폼을 썼다라는 건 표현이 좀 잘못됐고요. 네. 그 천정에 그 단열재를 붙이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그 천정 부분에다가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오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몇몇 사진을 본 결과 이 탕비실이라든지 인근에 그 스티로폼을 주재료로 한 그 샌드위치 판넬로 구획이 돼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위험성을 키운 문제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드라이비트 공법을 얘기하신 거죠? 드라이비트 공법과는 좀 다르고요. 예. 이 샌드위치 판넬은 칸막이용이나 이런 벽재로 쓰는 주 재료이고요. 예.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것은 외벽에다가 주로 사용해가지고 단열 효과와 그 외벽 마감 재료로 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 재료는 거의 유사하지만 예. 그 쓰이는 곳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열 효과 때문에 네네. 또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이걸 쓰는 걸 텐데 기본적으로 화재가 나면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가연성 물질은 옷 같은 것을 포함해서 네. 심한 연기가 발생하고 그것을 마시면 치명적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스티로폼은 연기 발생량과 연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급히 연소되고 취약해진다는 차이뿐이지 예. 모든 가연 물질은 연기가 발생되고 그 연기를 마시면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성 그때 화재도 그렇고 제천 화재도 그렇고 밀양 화재도 그렇고 이 15년에 있었던 뭐 의정부 그 아파트 화재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것 때문에라고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요. 당연히 가격이 싸니까 예. 쓸 수밖에 없고 그것도 적법하거든요. 예, 그 의정부 화재, 그다음에 제천 화재, 이번 그 화재 같은 경우도 예. 그 외벽이든 내부 칸막이든 가장 문제가 되고 유독성을 뽑는 것이 이제 스티로폼을 주재료로 한 드라이비트나 이 샌드위치 패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다른 어떤 물질도 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유독 물질을 화재 시에는 내뿜지만 특히 이 스티로폼은 만약에 그 화재가 나서 한두 모금만 마신다라고 하면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질식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주재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적인 것 그럼에도 때문에, 쓰는 예. 것은 가격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어쨌든 걔가 가지고 있는 예. 스티로폼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좀 결연성이 현재 있으면서도 그런 거 그 없나요? 예. 스티로폼을 주재료로 한 그런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것들도요. 예. 사실은 그 난연성이 좋은 게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 성능은 화재 안전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 예. 그 가격이 비싸다는 데 있어서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스티로폼 쓰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네, 비용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유독가스가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세종병원 화재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스프링클러보다 이제 방화문의 작동 여부가 더 중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종병원에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는데 모두 열려 있던 상태라고 하는데 일단 방화문의 미작동 이게 질식사에도 좀 어떤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화문이 미작동됐다는 얘기는 예. 모든 공기의 흐름이 어디서 그 막아주는 데 없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방화문이 작동이 안 됐다면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가 예. 2층, 3층으로 어디선가 제어되지 않고 빨리 확산됐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예. 그냥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 안 됐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적인 문제가 있었다. 네. 예. 사실 이번 참사의 사망 원인이 대부분 질식사인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예. 뭐 불 자체보다 연기나 유독가스가 더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심하면 10초만 노출이 돼도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그 독성이 강한 물질이 탔을 때는요, 암만 건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10초, 20초 안에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충분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골든타임 이런 얘기하지만 일단 유독가스가 퍼지게 되면은 사람이 뭐 1분이고 1분도 뭐 버틸 수 없는 거네요. 그 그렇습니다.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번 화재를 계기로 모두가 유념해야 될 것은 예.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연기를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바닥에 엎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찬 그 젖은 수건을 대고 뭐 우리가 엎드려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응급처치가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뭐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기의 비중은 공기보다 사실은 무겁습니다. 네. 그냥 바닥으로 깔리게 되는데 화재 초기에는 연기가 열기를 받아서 부력이 있으니까 예. 윗부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통 그 안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 연기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8m까지 예. 내려올 때까지를 안전하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 허리 높이까지도 연기가 차 내려올 수 있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예. 그렇다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자면 자세를 최대한 낮추어서 네. 피난해야 피난을 해야 되겠지만 된다. 그나마도 그런 기회까지 놓쳤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스운 얘기지만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뒤집어 쓰고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면서 피난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기에 노출되는 순간 사람이 그걸 그렇습니다. 제어할 수, 예, 예.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네.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보니까 발화 지점이 응급실이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가연성 물질이 많은 점도 그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뭐 알코올 성분도 그렇고 원무과에 쓰는 뭐 그런 종이 문서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분명히 있겠죠. 그 연기 발생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단 여기서 우리가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그 병원이기 때문에 소독용으로서는 알코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현장에서 이제 그 응급실 같은 데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여기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물질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량은 정말 안전한 곳에 다량을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히 빨리빨리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양 소량만을 응급실 같은 데 보관하고 있는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 어떤 그 병원에서의 기본적인 수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에 있어서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이 병원에서 지금 지켜졌는지 아닌지는 아마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최초 발화 지점인 탕비실 또한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세종병원이 지난 2006년과 또 2007년에 불법 증축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네. 사실 이 구조 변경을 할 때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자꾸 이 탕비실을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단언컨대 그 병원 내에 탕비실을 나중에 만들었다라고 해서 불법은 절대 아닙니다. 왜 어떤 게 그러냐면 문제일까요? 예. 처음에 용도를 이거 예. 받아서 허가를 낼 때 그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내에서 세부적으로 탕비실을 넣었다라고 해서 이게 불법 용도 변경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떤 재료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안전하게 이 탕비실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탕비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굉장한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탕비실의 존재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 건데 예, 그걸 그렇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만들었는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거기에 거에 포인트가 대해서 있다라는 포인트가 거예요. 있다. 맞아.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개조 변경은 문제가 아니지만 네. 이걸 아마 좀 그 취약하게 좀 만들었을 그렇죠. 것이다. 이제 라고 나중에 보시는 그 거죠. 병원이라는 그 시설 내에 탕비실은 사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법은 아니고요. 그걸 만들 때 정말 병원이라는 어떤 위험성을 고려해서 예. 안전한 재료를 사용했다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그 참혹한 그 참사가 좀 강도가 약하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 부언하자면 네. 탕비실은 만들 수 있지만 예. 그것을 구획하는 재료를 예.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샌드위치 판넬 하는 것도 또 불법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그 재료를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불연성 물질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막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지진 같은 거 대비해서 뭐 핵 전쟁 같은 거 네네. 대비해서 이게 대피소를 만들잖아요. 예, 예. 거기에 들어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네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무조건 이곳을 피하면은 어느 시간 동안만큼은 네. 대피를 할 수 있고 인명을 좀 살릴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그 기존의 그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에는 지금 그런 규정이 마련이 돼서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대피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만들 규정은 없고 그렇지만 특히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보행을 해서 또는 조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환자들을 일시에 침대에 계신 분들, 휠체어 탄 분을 그렇죠. 1층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 내에 어떤 안전한 그 구획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근로 임시로 그곳으로 임시로 피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방력에 의해서 2차적으로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시키는 이러한 방법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을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1층 이상부터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휠체어 같은 경우나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교수님도 느끼시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사람들, 예. 을 재해 약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공간은 아예 다른 다른 부분과 완전히 구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어느 나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지 예. 이런 것은 2층도 아니고 1층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있는 나라도 봤어요. 그렇다면 2층도 아니고 1층만 1층에 딱. 예. 1층만 있는 것을 단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2층, 3층에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입원해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우리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공간적인 거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각 층간 구획을 철저히 해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예. 그 세이프티 존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하자면 비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렇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고를 반복되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인명이 일단 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최선이기 때문에 네.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정부가 연이은 대형 화재 참사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29만 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네. 사실 내실 있는 제대로 된 진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 안타까운 심정에 의해서 이렇게 점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도 되지만요. 예. 좀 현실적으로 좀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수백만 동의 건물이 있는데요. 예. 이런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전 29만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이거 점검한다고 해서 특히 일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책되지 않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보다는 지금이 할 일은 뭐냐면 정말 문제점이 뭔지 기초적인 것부터 정말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가는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즉흥성으로 29만 그 곳을 점검한다고 해서 건물의 안전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동틱한 발상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행정성으로 말씀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가 모두 다 지금 현 시간 이후로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점검해야 된다.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교수님도. 아니십니까? 난 좀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기술력이 있다면 평소에 하지. 왜 이런 사건 났을 때만 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예. 평소에 관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천만 곳 있는 데서 29만 대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진짜 그 조족지혈이고요. 예. 예. 평소에 취약한 대상을 골라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소방서든 건축 부서든 어딘지 간에 그런 인원을 특별히 배려를 해서 예. 항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이런 사고가 생긴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도출을 해서 예. 그 예방 대책을 맹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 잃기 전에 저 역시도 아주 튼튼히 해야 100% 된다. 교수님 말씀에 공감. 예, 말씀이신 건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각 지자체별로 말씀하신 대로 네. 수천만 곳을 이렇게 네. 점검했을 때 네. 문제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선 그 비용적인 것도 엄청나게 비용적인 예. 것뿐만 아니라요. 이 많은 곳을 점검한다면 오히려 더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 여기 점검 인원은 소방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뭐 벼룩 잡자고 이런 문제까지도 생길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예. 비상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키지 않는 한 네. 지금 현 있는 인력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한다고 그런들 예.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갖고는 겉핥기식의 점검밖에 될 수 없는 거고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 다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요양병원과 또 일반 병원이 화재 방제 시설 규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건물 면적이 아니라 이용자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맞습니다. 물론 우리 현재 그 소방법도 대부분이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와 용도와 듀얼로 다 해서 각종 규제라든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 무게의 중심이 건물의 규모보다는 건물의 용도에 중점을 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용도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것은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화재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서 어떤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불이 나면 그 참사로 이어지는 다중 이용 시설 화재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 계속해서 중요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끝으로 특히 병원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이제 자력으로 대표할 수 있는 환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뭐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점이 좀 필요하고 장기적 플랜이 좀 필요할까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면적이 아닌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의무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 제대로 지적해 주신 걸로 봐지는데 예. 실제적으로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자면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예. 그럼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에 따르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겠네요. 예를 들어서 화재 안전 기준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등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16층 이상이었다가 예. 그것이 11층 이상으로 줄었다가 작년도 7월 달이 돼서야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40년 만에 겨우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예. 안전시설을 확보하는데 비용 부담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소방당국에서도 의무 부과를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이러한 규정 하나를 바꿀 적에도 각 부처 간에 협의를 무척 합니다. 그럼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하지 말자 해서 안전 규제가 안 돼 왔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규범이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예. 지켜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또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